자, 오늘도 텐베거가 기대되는 주식을 찾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셨죠?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이 차등화된다. 수도권은 더 비싸진다고 하는데, 오늘 2026년부터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마다 전기요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전기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발전소가 가까이에 있어서 전력 생산을 자급할 수 있는 동네, 경북, 충남, 강원, 인천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전기 요금이 더 싸지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주변에 발전소가 부족해서 전력 생산 자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전기 요금을 더 비싸게 받게 된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천 지역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인천은 자급률은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인천은 이제 서울 경기랑 같이 그 권역으로 묶여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천은 자급은 되는데 또 전기 요금은 오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이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으로 끌어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은 하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결국엔 전기요금 인상하는 효과 만들려는 거죠.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향후 투자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는 이렇게 한국전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기요금을 이미 인상한 시점이죠, 지금은. 그래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최근에 좀 늘었고, 여기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까지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한전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는 한국전력의 실적이에요. 여기 한국전력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전망한 평균치, 그러니까 이런 컨센서스를 보면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그동안 이제 최근 3년간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섰죠. 그리고 25년도에 더 늘고 26년도에는 더 늘게 됩니다. 계속 증가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23,000원짜리 이런 한국전력의 주가가 막 10배 올라서 23만 원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조금은 더 오르겠지만 10배 막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여기 2015년도에 주가를 보면은 63,700원, 이때가 최고가였죠. 이 당시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4년도에는 5조 7천억 원인데 15년도에는 1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죠. 앞에서 봤던 이 컨센서스를 다시 보면 26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이 되죠. 그러니까 26년도 주가 전고점, 그 당시 주가 6만 원이었죠. 그때가 11조 원, 11조 3천억 원이었죠. 그 정도가 26년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기다려서 주가가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보다, 지금 2만 원이니까 그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텐베거 종목을 찾는 현 시점에서 한국전력 좋아, 상승은 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텐베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력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짜 10배 오를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일단 현 시점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전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전기차 증가도 전력 사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제일 큰 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용 전기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의 열을 냉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까지 엄청나게 사용할 겁니다. 여기 이 뉴스를 보면 2023년도 말을 기준으로 국내 민간 데이터 센터는 93개 가운데 수도권에 여기에 71개소, 그러니까 76%가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뉴스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전기 차등 요금제. 그러니까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력량, 여기가 이제 크게 불균형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지역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 여기를 보면 전기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서울 그리고 경기도 엄청나게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실제 생산하는 전력량은 경기도는 한 60% 살짝 넘고 있고요. 서울은 거의 생산이 없죠. 서울에 발전소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부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데 전기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발전소가 부족한 부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발전소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발전소가 바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여기에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SMR을 4개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뭐야, 원자력 발전소를 4개나 더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 단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에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랑은 달라요. 크기가 작은 소형 발전소죠. 이건 공장에서 이런 부품들을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 현장에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SMR의 제일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바로 원자로 냉각 문제입니다. 원전 사고하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각이 나죠. 이때 원인을 지진과 해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진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냉각 장치가 안 돌아가니까 핵 연료가 안에서 계속 뜨거워지다가 결국 녹아내리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본은 또 이걸 시키려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막 바닷물 끌어다가 계속 시키면서 문제를 더욱 키웠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소에 반드시 전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원자로를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계속 시켜주는 거, 요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계속 냉각시켜야 되니까 그동안은 큰 대형 원자력 발전소 뭐예요? 다 바닷물로, 물로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 근처에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MR의 제일 큰 특징은 원자로가 작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물로 냉각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SMR은 공기의 자연 대류,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식혀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건 외부에서 전기가 끊겨도 냉각 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핵 연료가 막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완전한 밀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그림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전체가 다 원자력 발전소예요. 막 이렇게. 이 전체가 다 구동을 해야지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SMR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간단하고 딱 단일 밀폐형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SMR을 만드는데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부차적인 장점에 불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 내륙 지역에서도 어디에나 간단하게 발전소를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미국에 설치될 SMR 시설 분포도예요. 여기 보면은 바닷가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이런 내륙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SMR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때문에 미래에는 엄청난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기요금은 또 계속 오르게 될 거란 얘기죠. 주변에 발전소가 없어서 전기요금 오르면 사람들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에 제발 발전소 지어달라고. 그런데 막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거 지으라고는 못할 거잖아요. 그 매연이라든지 뭐 엄청난 환경 공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값싸고 안전하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SMR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SMR 산업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주로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SMR 관련 주식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급등한 원전 관련 주식 자료들인데 굉장히 이제 막 급등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간에 좀 너무 빨리 오른 면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관련주로 미국 주식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오늘은 국내 주식도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의 SMR 관련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유일한 원전 핵심 기기 제작 업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이거 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상 끄고 돌아가는 시청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면
왜 두산 에너빌리티인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앞으로 예상 주가가 10배는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알고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죠. 그냥 유튜브에서 나온 종목 하나 듣고 지나쳐 넘기면 기회를 못 잡는 거고, 제 말만 듣고 그냥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한다면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미국의 뉴스케일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뉴스케일과 함께 미국 및 전 세계 시장에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2020년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했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모델 가운데 최초로 미국에서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전망해 볼게요. 여기 보면 대형 원전 하나 만드는데 한 10조 원 정도 드는 반면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1조 5천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만 또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시장을 봐야 하니까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글로벌 SMR 시장 전망을 보면 SMR 계속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고 2035년까지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는 SMR 시장 규모를 대략 60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죠. 특히 2034년도,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망한 건데 연간 161억 달러, 한화로는 한 21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여기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협회에서는 연간 2035년엔 600조 원 정도 시장 규모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전망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SMR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프랑스,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요 정도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미국, 일본, 한국이에요. 여기에서 뉴스케일, 뭐 히타치, 홀텍,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그리고 한전, 여기에서 참여 기업을 보면 뉴스케일 두산과 같이 하고 있고, 엑스에너지 두산과 같이 하고 있고, 한전도 두산과 같이 하고 있어요. 두산, 여기에다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SMR 제조 기업 업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손을 잡고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2035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에서도 380조 원에서 626조 원 정도에 이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한 곳에 막 SMR 막 도배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크게 늘 것이고 전기차도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필요한 전기 대부분을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전력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앞에서 본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게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추진하는 기업들을 볼 때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이 시장 규모의 2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조 원에 한 20%, 120조 원, 그 정도 규모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장 규모고요. 이걸 두산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죠. 협력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을 보수적으로 이 가운데 120조 원 가운데 30%만 생각을 하면 매출이 한 36조 원,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10%로 가정을 한다면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주식수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PER은 지금 86배로 엄청나게 고평가이긴 하는데, 그리고 업종 평균 퍼가 23배 정도죠. 그래서 딱 이 둘 가운데 중간 수준으로 2035년 정도가 되면 PER 그래도 한 50배 정도는 되겠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순이익 있죠. 순이익은 아까 2035년도에 3조 6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존 실적을 한번 보세요. 원래도 매년 매출액 15조 원 이상 그렇게 내고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원 이상은 이제 꾸준히 뭐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도에 영업이익은 기존에 꾸준히 내던 이 이익에 더해서 SMR 수주로 인해 늘어나는 그 부분을 같이 더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3조 6천억 원에 기존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대략 5조 1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엑셀로 계산을 해볼게요. 주식수 아까 요거였고요. 그리고 PER은 50배로 계산을 했었죠. 단기 순이익이 5조 1천억 원이니까 이렇게 보면 주가는 얼마예요? 4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2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SMR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2035년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10년이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앞으로 20배 정도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10배거, 10배 오를 주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